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조지아 대 이제 키프로스. 자, 우선은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주. 요 정도로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 기준 이제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지금 키프로스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8대0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좀 선수들의 그런 골 감각이 좀 제대로 지금 살아난 모습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가 좀 태국과의 그런 친선 경기긴 해도 이번 경기까지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고, 자,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유로에선 전패 중이죠. 네, 6경기 치렀는데 지금 6경기 다 지금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노르웨이 상대로는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 못할 정도로 공격 전개가 아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노르웨이 상대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키프로스가 이제 뭐 노르웨이 상대로 거의 뭐 방코트 양상으로 좀 가두리 양식을 당하면서 좀 4대0으로 패배를 했죠. 자,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조지아가 좀 홈이다 보니 볼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약간 전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조지아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프로스가 조지아 진영으로 좀 넘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기가 좀 다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조지아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경기를 치렀긴 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국 상대로 이제 친선 경기에서 대승 중이었기 때문에 주전들을 일찍 빼 나름 관리를 잘한 상태예요. 자, 반면에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에 비해서 이제 주전 관리를 좀 잘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지아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조지아가 좀 더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지아 승, 그리고 핸디로 한번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2.5 기준 오버. 그래서 이건 조지아 승, 마인 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체코 대 이제 페루제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바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좀 계속해서 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흐름이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체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유로에서 5연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히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공격에서 좀 굉장히 부진 중인 그런 페루제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좀 체코가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루제도가 지금 전개가 많이 안 좋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체코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 다소 힘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조지아랑 이제 키프로스의 그런 경기와 마찬가지로 체코가 좀 일방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체코가 어느 정도 좀 공격도 되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긴 해요. 자, 하지만 지금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나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홈 체코는 그나마 좀 믿을만 하긴 하지만, 최근 약간 흐름이나 약간 득점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꺼림직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네, 요거는 조금 참고해야 될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폴란드전에서도 이제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완전히 내려 이제 수비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니까 폴란드가 이제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가 어려워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만약에 이제 페루제도가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이제 지난 좀 폴란드전처럼 그냥 수비에만 완전히 좀 몰두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더 체코가 공격에서 애먹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고배당이나 그러면은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가져가려고 하면은 저는 약간 햄무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조금 그냥 조합으로 한번 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페루제도에 3.5 프랜스, 네, 요 둘 중에서 좀 골라가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 도전은 체코 햄무, 아니면은 그냥 페루제도 3.5 프랜스만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이제 체코랑 이제 페루제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스위스 대 이제 벨라루스. 자, 우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지금 6경기를 치렀는데 4승 2무로 지금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위인 지금 루마니아와 승점 1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는 지금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좀 승리를 하면서 좀 굳힐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 예선에서 3경기 지금 2무 1패로 그냥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순위 경쟁에서는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선 진출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약간 좀 실점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도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1실점밖에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루마니아 상대로는 이제 무실점을 거두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상대든 루마니아 상대든 거의 뭐 상대에게 슈팅을 20개 넘게 허용하는 경기가 많으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스위스가 좀 스피디한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수비하다가 좀 간간히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뭐 수비가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벨라루스도 잘하면은 좀 득점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지금 공격이 좋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스위스가 벨라루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스위스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로는 내가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벨라루스도 좀 충분히 좀 한 골 정도 넣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벨라루스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득점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3.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스페인. 우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큰 결장자 X.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일단 수비수로는 발데가 결장 중이고, 이제 윙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니코 윌리엄스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현재 양팀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이어가면서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각각 지금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승점도 간략하게나마 적어드리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2점으로 지금 조별리에서 2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0점으로 지금 3위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순위가 지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스페인이 노르웨이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네, 요거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순위까지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스페인은 수비가 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실점을 안 하는 경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르웨이가 이제 생각보다 좀 스페인의 수비를 뚫기 좀 고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역시 이제 이전과 달리 최근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양팀 다 좀 수비는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수비가 좋고 안정적이다 하는 팀은 좀 스페인이긴 하죠. 그쵸,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다 이제 수비가 좋다 보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홀란드를 통한 약간 좀 이런 침투 플레이나 세트피스 공격이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침투나 컷백 등 여러 공격 패턴이 좀 잘 안 통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조지아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둔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원정에서 공격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조지아전을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뭐 크로아티아나 스코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원정에서의 그런 스페인 공격력을 좀 크게 믿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거 전력면에서는 당연히 스페인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상대로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현재 노르웨이 상대로 원정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스페인이 좀 대승까지는 다소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스페인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 이제 이거는 2.5 기준 저득점 라인 볼게요. 언더. 자,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르웨이랑 이제 스페인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티르키예 대 이제 라트비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티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라트비아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이제 티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크로아티아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좀 승점 3점을 얻어서 1위를 굳혀야 되는 그런 티르키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패를 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한 그런 라트비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긴 했지만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에 승리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꼴찌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본선 진출 가능성이 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면서 불안한 수비를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튀르키예가 라트비아의 그 수비를 좀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이제 좋고, 그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계속해서 좀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튀르키예의 득점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경기이지도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라트비아도 튀르키예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을 내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는 달리 지금 최근에는 수비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최근 좀 수비가 안정적이게 변한 그런 튀르키예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동기부여,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안정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튀르키예 사이드를 보고, 네, 요거는 이제 핸디로는 네, 마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디로 마인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좀 만약에 튀르키예가 수비가 안 좋았을 때라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가 수비가 많이 안정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요거는 어노바는 좀 애매해가지고 네, 어노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튀르키예 승에 네, 이제 1점 기준, 1엔드 기준 이제 마인승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일스 대 크로아티아. 자, 현재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라마리치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가 지금 결장 중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전력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크라마리치 결장으로 인해서 공격진이 이제 이전보다 다소 약해진 그런 크로아티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네, 좀 더 보기 편하시게.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어가 보면은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4위로 이제 웬만하면은 남은 경기들을 이겨야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2위인 지금 크로아티아와 이제 승점 3점 차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선 진출은 이제 최소 2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웨일스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아티아를 일단 넘어야 본선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튀르키예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상승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선 진출을 하려면 이제 승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좀 수비를 기반으로
다소 좀 원정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양팀의 좀 플레이 방식이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이런 쫙 좋은 수비를 좀 쉽게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역시 이제 웨일스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좀 쉽게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크라마리치가 결장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더 안 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자 그래도 현 상황에서 이제 웨일스가 좀 홈이기도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 원정이 뭐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굳이 이게 승패를 한번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이건 웨일스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웨일스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건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웨일스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일단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이제 안도라. 자, 현재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지금 결장자가 많은 그런 안도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7경기를 치렀는데 3승 3무로 지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위인 스위스와 승점이 1점 차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마니아도 어느 정도 지금 1위 경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코소보 상대로 홈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밀렸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유로 예선에서 좀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도라도 사실상 이제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전개 자체가 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루마니아가 좀 안도라 진영에서 좀 일방적으로 좀 공격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원사이드한 경기로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양팀의 좀 전력 차, 경기력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팀과 승점이 동률이 될 경우에는 골득실로 인해 이제 순위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골득실에 신경 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이 지금 비교적 저조하지만 득점 기회는 계속해서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안도라 상대로 홈에서 무난하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루마니아 승, 그리고 이제 핸디로는 마인스,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마니아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은 뭐 유로에선 이제 남은 한 경기, 폴란드 대 이제 몰도바.
자, 요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폴란드 승이긴 한데 솔직히 아직까지 뭐 폴란드가 그렇게 지금 믿을 만한 팀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레반도프스키까지 결장이기 때문에 이런 폴란드를 좀 함부로 마인으로 가기는 약간 좀 껄끄럽지 않나 싶어서 고배당으로는 이거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그 다음에 이제 네,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이제 두 경기. IT 대 자메이카. 네, 요 경기는 자메이카 자메이카. 네. 이거는 이제 자메이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는 굳이 본다면 오버사이드. 네.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대 이제 쿠바. 네,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홈인 온두라스 승을 보고 네, 핸드로 한번 마인승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